안녕하십니까. 더비용험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13차 시가 되고요. 집단 상담과 관련한 과정은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는 130페이지 81번 문제부터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81번 문제 보면 인간중심 치료,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진술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칼 로저스로 대표되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옳지 않는 것 4번인데요. 볼게요. 진지하고 4번입니다.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해석을 통해 집단원의 인격의 변화를 꾀한다. 그러니까 인간중심 상담 이론은 말이죠.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이런 말들을 가장 싫어해요. 예를 들면 진단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또는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이렇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상담자의 어떤 진단 행위, 분석 행위 또는 무슨 비판적 태도,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거 이런 분들이 거의 습관처럼 이해하시고 그런 면에서 이런 해석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중심 상담 이론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81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 적합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2번입니다. 집단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리더십 중 공동 리더십, 여기서 말하는 공동 리더십은 공동 진행자 시스템 내지는 공동 진행자 2명 이상의 진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공동 리더십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보게 되면 집단 상담자 간 역할 분담의 효율성 아주 좋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 간 상호 보완의 용이성, 이 두 가지는 이러한 공동 리더십의 장점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디귿과 리얼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경쟁심이 고취가 된다든가 또 어떤 공동의 집단 상담은 한 명에 의해서 또 집단 구성원들의 일부에 대해서 편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 면에서 리얼 같은 경우는 편애를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전혀 맞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편애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디귿과 리얼은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리얼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되든 증가가 되든 장점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게 되면 8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해설에 보면 밑에 제가 그 집단 구성을 위한 공동 리더십 내지는 공동 진행자 시스템의 경우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추가적인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로서는 이 문제는 답을 찾아낸다기보다는 아예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단 역동의 구성 요소로는 집단 내의 응집력이랄까 또 집단의 규범과 가치 그리고 4번에 집단 구성원의 지위 및 역할 그 다음에 5번에 집단 구조와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집단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담의 목표는 부차적인 것이죠.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4가지의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서 집단이 촉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목표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그 외에 이러한 역동성의 구성 요소로는 집단의 어떤 지도력과 그 다음에 집단 내의 문화 갈등, 그러니까 적절한 갈등이 또 있어줘야 나름대로 또 해결의 어떤 그런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집단이 촉진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이 나오는 2가지까지 합쳐서 총 6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번입니다. 다음 중 집단 상담의 위기 개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위기 개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위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상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기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가 굉장히 급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단기에 빨리 끝내고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기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기 집단 생활 내지는 상담은 비교적 장기간을 요한다. 장기간을 요하면 안 되죠. 빨리 비교적 짧게 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84번의 2가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정신분석적 집단상담의 단계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정신분석 상담 이론도 일반적으로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해설에 보면 2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보기에 있는 내용은 1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1단계는 뭐냐면 상담 시작 전 집단 상담의 각 구성원들과 면담을 실시하는 단계. 자, 이거니까 뭐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1단계겠죠. 초기 단계, 진입 단계,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단계라는 것, 정말 이 뭐 보기 첫 번째 문장만 읽어도 답이 나와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면 집단 상담의 참여 배경이랄까, 구성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신의 소망, 또 성격의 장단점 등 구성원의 내면적 문제들을 파악하여 집단 상담에 필요한 예비적 진단을 내리는 이런 단계, 당연히 1단계겠죠. 문제석의 답이 보입니다. 그 다음 해설에 여러분들 그 보면 5단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외에 집단 지도력과 집단 내역 문화 갈등,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 인쇄 과정에서 좀 딸려온 것 같아요. 83페이지 해설 부분이 딸려온 건데 그 부분은 여러분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냐면 그 외에도 해가지고 뭐 문화 갈등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죄송한데 이게 인쇄 과정에 좀 딸려왔나 봐요. 여러분 책에 이렇게 쫙 좀 꺼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정신분석 집단 상담에서 저항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모두 고르시오. 자, 정신분석 상담 이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 또 저항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항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보기가 보면 뭐 침묵한다든가 과장된 행동을 한다든가 끊임없이 얘기한다든가 뭐 단순히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집단을 이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잘 노출시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은 다 뭐예요? 일반적으로 저항의 대표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는 86의 가, 나, 다라는 다 저항의 외연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전부 다 지칭한 5번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입니다. 조금 여러분들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집단 상담, 특히 인간 중심적 집단 상담에서 카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칼 로저스의 제자인데요. 카크프의 인간 중심적 집단 상담의 기본적인 단계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카크프라는 분의 집단 상담의 기본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탐색, 이해, 실행입니다. 한번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카크프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3단계입니다. 기본 3단계라고 해서 그 나와 여러분들 탐색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끝나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는 실행 단계,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줄까요? 이해 단계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지금 그 지문의 내용은 바로 5번에 나오는 것처럼 실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행의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상담의 목표를 정의하고 상담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상담 계획과 내담자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단계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행동 그 자체를 해나가는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크프의 인간중심적 상담 이론에 입각한 집단 상담에 대한 기본 단계도 이참에 이렇게 3단계가 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탐색이라든가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상담 단계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나 가장 이제 카크프의 이론 중에서 가장 염두에 들 것은 바로 마지막 3단계인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 지문 보기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88번입니다. 로저스의 인간중심 집단 상담에서 인간의 성장을 위한 치료 조건 중 진실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는 보통 뭐 수용과 공감과 일치성 또는 일치성이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그러니까 진실성과 같은 거죠. 우리 책에는 지금 현재 진실성이라고 했는데요. 세 번째 덕목으로서 진실성인데 우리 이것도 일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한 것이 뭐냐 하는 건데 1번에 딱 나옵니다. 외부 표현과 내부 경험을 조화시키는 상담자의 태도이다. 그러니까 일치성 내지는 진실성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해 보게 되면 상담 중에 상담자가 언어적 표현과 자신의 실제 경험을 조화시키는 것으로 상담자는 진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한 자기 인식과 자기 수용, 자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해서 상담자는 내담자에 대해서 외부 표현과 내부 경험이 일치되는 조화되는 쪽으로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상담자의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88번의 1번이 진실성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89번입니다. 다음 중 인간 중심적 집단 상담에서의 T집단, 트레이닝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트레이닝 그룹에서 우리가 보통 T집단 상담이라고 하는데요. 이 T집단에 대해서는 2번이 잘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보면 학습 방법, 학습과 자기 이해력 향상, 또 집단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효과적 학습이나 커뮤니케이션 또는 피드백 기술을 습득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바로 트레이닝 집단의 대표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89번의 2번이 가장 잘 설명되어 있다. 이건 뭐 제가 그대로 이것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0번입니다. 인간중심 집단상담의 상담기법 중 마음속의 일이 실제 행동을 일으키는 것에 착안하여 신체 반응이나 구체적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 이 자체는 뭐 지문 안에 문제가 있네요. 그 사람의 신체적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체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바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이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제스처, 비언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신체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디랭귀지에 집중하는 그러한 상담자의 어떤 탐색 태도, 그것을 우리 신체 언어에 대한 탐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입니다. 인간중심 집단 상담에 상담자가 개입할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가볼까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자,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노출, 자기 개방을 적절히 하는 것은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무리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아볼게요. 집단 과정에 대한 많은 의견을 말한다. 의견을 많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죠. 상담자가,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하고 스스로 자기들의 어떤 자기 진술이 많이 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 볼까요? 집단 내의 동료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석해준다 이런 말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X가 되겠고요. 어떤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획된 방법을 사용한다. 계획된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미리 이렇게 좀 짜놓고 그 틀 안에 맞추려고 하는 것은 별로 인간중심 상담이로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은 어때요? 봐봐요. 상담자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집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중심 상담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상담자가 직접적인 개입을 하는 것보다도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집단 구성원들끼리 스스로 솔선수범하고 자발적인 역동성이 일어나도록 분위기만 만들어주고 또 상담자는 조력해주는 선에서 끝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와 마는 옳은 것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나와 다라. 그러니까 9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심리학적 집단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개인심리학 알프레드 아들러가 대표가 되는 개인심리학적 상담 이론에 있어서의 집단 상담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4번 해볼까요? 보기. 집단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들을 실천의 장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이게 맞는 문제인데 1번은 왜 틀렸냐? 인간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또 개인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올바른 접근법이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유년기보다는 청소년기의 발달을 중시한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레의 개인 심리학도 사실은 출발점이 뭐예요? 정신역종적,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물론 뭐 프로이트와 많은 입장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아기 때의 경험이나 유아기 때의 발달을 중시하는 것은 정신분석 이론으로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번도 맞지 않고요. 3번에 집단 구성원을 다른 사람의 독립된 개별적 존재로 본다. 상호 영향을 주는 존재로 집단 속에서는 봐야겠죠. 5번입니다. 집단 구성원의 유아기 경험이 개인의 생활 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가 쉽다가 아니고 어렵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에 있어서 이러한 접근들이 사실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입증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뭐 프로이트 이론도 그렇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접근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다 더 상관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임상적 결과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9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개인 심리학적 집단 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과 그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그대로 외웁시다. 가가 역설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담자와 상담자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저항 그 자체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문제에 편성해서 거꾸로 다른 어떤 반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법이 역설적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행복했던 경험 또 아주 뭐 불행했던 경험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빨간 단추를 누른다든가 노란 단추를 누른다든가 이렇게 단추 누르기를 하면서 어떤 경험을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방법, 그게 이제 단추 누르기고요. 다해 보여지는 문제되는 행동을 끓이게 해서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스프에 침을 탁 뱉어버리면 그 스프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침을 뱉어서 불이익을 줘버리면 그 행동을 못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어떤 기법을 스프의 침뱉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93번의 각각의 내용에 맞는 기법의 이름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해설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4번입니다. 개인 심리학적 집단 상담 기법 중 단추 누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조금 전에 앞부분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4번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죠. 집단 구성원이 긍정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떠올리게 하고 그 각 경험에 대해서 떠오르는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부정적 긍정적인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빨간 단추 노란 단추 이렇게 누르게끔 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해서 어떤 비교 분석하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단추 누르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래서 9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중 게슈탈트 집단 상담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게슈탈트 상담 이론 여러분들 우리가 행태주의 행태요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옳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3번입니다. 환자 개인의 관념과 느낌, 환상 등을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그 뭐 내용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게슈탈트 개별 상담이 아니고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3번에 보면 환자 개인의 관념, 뭔가 이게 개별적 상담에 해당되는 내용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문의 그 내용과 결부해서 해석해 보면 3번 제가 그렇게 놨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의 관념과 느낌, 환상 등을 그것을 걸림돌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집단 상담에서 환자 개인의 어떤 관념이나 느낌을 중시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95번의 답이 3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 끝까지 읽으셔서 앞에 문맥 찾아보시고 틀린 문장들은 과감하게 틀린 것을 체크해가면서 가장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거리가 가장 먼 것이라고 판단되는 결정적인 단어가 미스가 있는 그러한 문장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96번입니다. 다음 중 게슈탈트 집단 상담에서 설명하는 신경증의 청. 이 뭐 게슈탈트 이런 놈 항상 나오는 게 5개의 신경청의 청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양파껍질처럼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어떤가요? 허위, 공포, 또 난국의 청, 그 다음 뭐 내적 파열, 외적 파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올바르게 짝져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한해 장벽입니다. 일반 난국청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곤란의 청, 공경의 청이라고 합니다. 난국청을 공경의 청이라고 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해 장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역할 연기를 그만두고 자립을 시도하지만 동시에 심한 허탈감과 공포감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선택의 어떤 순간을 놓쳐버리는 세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제대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고요. 2, 3, 4, 5는 각각의 내용은 맞겠지만 앞에 예를 들면 외파층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공포층에 대한 설명, 마지막 허위층에 대한 설명, 이것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제가 해설에 잘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97번입니다. 게스탈트 치료에 근거한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인데 옳은 것은 2번이고요. 1번은 왜 틀리느냐? 게스탈트 치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과거 문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과거의 문제도 지금 여기로 가져와서 살펴보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1번이 마땅치가 않고요. 3번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뭐 집단 상담자는 집단원이 언젠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리도 돕는다.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 행동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이런 것들 지금 전혀 게스탈트 상담 이런 거는 무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97번에 2번에 있는 지문 내용 유기체 자각 또는 알아차림을 통한 접촉 결여를 주요 문제로 간주한다. 게스탈트론이 그렇잖아요. 접촉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 다시 말해서 미해결 과제,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를 자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게스탈트 이론이죠. 이것이 집단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큰 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97번 문제의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형태주의 집단 상담의 상담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형태주의 기법에서 2번입니다. 제자리 머무르기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대로 수용한다라는 의미에서 제자리에 머무르기 이렇게 얘기되었고요. 1, 3, 4, 5는 제가 해설에 풀이해 놨으니까 또 여러분들도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해설의 도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99번입니다. 행태주의 게스탈트 집단 상담의 발달 단계 및 집단 상담에서의 적용 방법 중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 자, 이것도 문제를 풀러가지 마시고 이왕 나온 거니까 그냥 용어를 그대로 알아봅시다. 기억에 설명하는 내용은 동화라고 하는 단계고요. 니은, 집단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감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선택을 학습하는 단계를 우리는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환경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새로 뭔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또는 선택을 하는 이런 것을 학습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이라 그러고 처해져 있는 환경에 정체적으로 맞게끔 바꾸는 것을 우리는 동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와 조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 이번 문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 보면 제가 발견 단계를 얘기해 놨는데요. 그 발견은 집단 구성원 스스로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생각들을 배우는 단계, 다시 말해서 접촉과 알아차림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이것이 발견 단계고 그 다음에 그게 맞아서 조절과 동화라고 하는 단계로 발달된다. 집단 상담이 이게 게스탈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게스탈트 집단 상담의 목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5번입니다. 지금 여기에 입각하여 now and here에 입각하여 과거는 다루지 않고 현재를 다룬다. 과거를 다루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만 과거를 과거처럼 과거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뭐예요? 현재로 와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루되 현재 시점으로 가져와서 다룬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의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1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의사교류 분석 T의 이론이네요. 트랜스액셔널 아날리시스라고 해서 에릭 번의 대표적인 이론이죠. 다음 중 의사교류 분석에 있어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에릭 번 T의 이론에서 보게 되면 에릭 번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시나리오 내지는 인생 극본, 인생 각본 또는 생활 극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네 가지 양극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I am okay, you are okay가 있죠. 그것은 가장 적절한 원만 패턴이라고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I am not okay, you are okay. 또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그렇죠?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니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자기 긍정, 타인 긍정입니다. 나도 옳고 니도 옳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원만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타인이 서로 존중하는, 그래서 서로 어떤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1번 같은 경우 투쟁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이런 것은 뭐냐면 I am okay. 나는 옳지만 니는 나쁘다. 니는 옳지 않다. You are not okay.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투쟁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나를 과시하고 남을 무시하는 삶의 태도.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긍정하고 타인을 부정해버리는. 그 다음에 5번 봐보세요. 자신의 인생도 부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비하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것은 나도 오케이. 너도 나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 부정, 타인 부정, 자기 부정, 타인 부정,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01번에 가장 적합한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의 모양새는 나와 타인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 2번이 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의사교류 분석의 주요 개념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친근감 있고 서로를 신뢰하는 상대방과 솔직하게 나의 감정,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이것이 바로 T의 이론의 목적에 속하죠. 우리가 T의 이론에 3가지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T의 상담의 목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친밀성이에요. 친밀성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각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는, 이것이 목적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자기 삶에 대한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 이 3가지가 바로 T의 이론의 3가지 목표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것은 친밀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입니다. 교류 분석 집단 상담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지금 틀린 내용만 D것은 좀 틀렸습니다. 격려 기법을 통해 집단원이 자신감을 형성하고 용기를 얻도록 갖는다. 도와준다. 격려 기법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 상담, 그러니까 개인주의 상담 이론, 다시 말해서 알프레드 아들러 대표되는 개인주의적 상담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격려 기법입니다. 그래서 T 이론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보기에 기억과 니얼 같은 경우에는 교사, 분석자, 평가자 역할을 하는 거라든가, 조금 전에 말한 자각, 자발성, 친밀성을 회복한다든가, 인생 각본을 수정하도록 돕는 것들은 다 T의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단 상담자가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03번의 답은 3번이 정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준비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차시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